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저는 오늘 실제 합격자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재수생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여기에 지금 뭐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현재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조금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재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뭐 사실 그렇지만 이제 1년 재수를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면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인생에서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이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올해 입시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입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가 항상 매년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 또 입시가 많이 바뀝니다.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죠? 근데 다행히 올해는 큰 변화는 없어요. 소소한 변화들은 있지만 그죠? 그리고 수능이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작년 수능 한마디로 물수능 그죠?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 올해도 근데 큰 기조에서는 쉬운 수능의 기조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보면 실제로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에 대박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능이 쉽다 보니까 실제로 한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자기도 좀 믿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쉬운 수능이라는 거는 재수생에게는 특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또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입시 환경에서 재수생들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재학생은 수시, 그죠? 재수생은 정시 이게 뭐 공식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재수생은 정시 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입시에서 보면 수시가 무려 67%입니다. 그래서 재수생도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는 굉장히 심플하죠. 뭐만 잘하면 됩니까? 네?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정시는. 그죠? 서울대학도 수능 100% 전형입니다. 내신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내신이 아주 불리한 학생도 수능만 잘 보면 정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재수를 하면 수능 성적이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오르죠? 오르긴 오르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오르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재수하면 정말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많은 학원들이 재수 성공 사례해서 뭐 엄청나게 성적이 향상이 돼서 그죠? 뭐 성공적으로 입시를 결과를 얻은 학생들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성적이 안 오른 학생들, 오히려 떨어진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로학원생 전체 통계를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성적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종로학원생 전체 올라간 학생, 떨어진 학생 다 합쳐서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국수형 탐 있죠? 4개의 영역 중에서 재수하면 어느 영역의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를까요? 학생들마다 다르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2등급부터 보실까요? 1등급은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2등급부터 보시면 수학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2등급에서. 물론 이거는 종로학원의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보시면 2등급 학생은 수학에서 입학할 때 2등급으로 입학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1.5등급이 됐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등급을 보셔도 수학이 가장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수학이 3등급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1.9등급 평균적으로. 그럼 1등급 정도 상승이 된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일부는 1등급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등급, 5등급에 가면 역시 탐구 성적이 많이 오른다. 사탐 성적. 실제 국수영은 성적이 좋은데 탐구를 망쳐서 재수하는 그 학생들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탐구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작년 입시에서도 보면 국수형이 쉽다 보니까 탐구가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종락원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재수생은 탐구에서 분명히 강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탐구를 열심히 하면 재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그 탐구 성적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에서는 수학 성적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되고 근데 인문계에 비하면 자연계 성적 향상률이 조금 떨어지죠. 자연계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서. 그렇지만 수학이 많이 올라가고 3등급에서는 영어가 많이 올라가는데 4등급, 5등급에서는 과탐 성적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재학생 때 탐구를 좀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 탐구에서 성적 향상률이 상당히 높다. 과탐 성적은 실제 자연계에서 굉장히 결정적이죠. 작년 입시에서는 사실 과탐이 당락을 좌우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4등급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3등급이 됐다. 1등급 정도 성적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5등급은 3.4등급, 그러니까 1.5등급이나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종로학원의 모든 학생들 다 평균한 그런 성적 향상률입니다. 그런데 그럼 재수하면 다 저렇게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그렇지는 않죠. 또 학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저는 종로학원이 이 성적 향상률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종로학원이 어떤 점이 이렇게 성적 향상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강사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인강에서 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타 강사가 많아야지 좋은 게 아니냐, 좋은 학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 강사들, 인강에서 스타 강사들이 과연 재수종합반에서 정말 뛰어난 강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강에서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타 강사들은 대부분 한 10강 정도의 짧은 강의에서 성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재수 정규반에서 강의는 2월부터 시작하면 수능 때까지 거의 10개월을 끌고 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재수 정규반에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이 뒷받침이 돼요. 실력이 없으면 그런 긴 강의를 정말 제대로 정말 긴 강의를 매번의 강의를 정말 우수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종로학원의 강사들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종로학원의 서울대 출신 강사들이 가장 많다. 정말 실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